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송을 좀 쉬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분노가 참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왜냐면 오늘 오전에 이제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2,5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차바이오텍은 그 또 규모가 상당한 2,500억 규모 수준의 유상증자를 했다. 그리고 오늘 결국 하한가 수준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이거 보고 너무 저도 화가 나가지고 방송을 좀 킬 수밖에 없다. 너무 이런 거는 너무 좀 용납하면 안 되는 회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이번만 신뢰가 없는, 이번만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제가 2018년도 때도 매매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 회사 보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결국에는 갔어요. 29%대까지 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진짜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고, 제가 예전에 매매를 했을 때는 오래전이죠. 2018년도 때예요. 진짜 이때 제가 매매를 했었어요. 2018년도 때 급등했을 때. 이때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줄기세포는 굉장히 희망적이잖아요. 굉장히 희망적이고 뭐 미래 먹거리고, 뭐 황우석 박사가 2004년도 뭐 그때 2000 언제죠? 2007년도인가요? 그때 뭐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뭐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줄기세포는 결국 앞으로 미래가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었고, 그 대장주로서 차바이오텍이 움직였고, 실제로 차바이오텍이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 양상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25,000원, 2만원 사이 탑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잘 올라갔어요. 신년을 맞이해서 주가가 또 급등하고 올라갔는데, 이게 갑자기 3월 넘어서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하한가가 나와버려. 점화가 나와버리죠. 그리고 또 한 번 하락이 이렇게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감사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한정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재무제표의 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감사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정을 지은 거죠. 그래서 진짜 저도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은 뭐 이 뉴스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가가 3월 말이었어요. 이때 하한가를 맞고 점화를 맞고 이제 또 하락을 했었던 상황들이었고, 정말 이때 정말 저도 눕자 뭐 주식 투자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던 시기였는데, 굉장히 큰 쇼크를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빠지니까, 이렇게 빠지고 나서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 빌빌 기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빌빌 기고 결국에는 손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기업은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2019년도에도 감사보고서 제출을 지연을 했고, 또 반기 보고서 또한도 제출을 지연했어요. 감사보고서 제출을 지연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뭐 여기 뭐 반기 보고서도 그쵸? 반기 보고서 미제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3월달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 점점 다가오는데, 감사 보고서를 뭐 제출 지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상습적으로 제출을 지연하는 회사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재무제표가 좀 불량한, 좋지 않은 회사인 경우에 이 감사보고서 반기보고서 제출을 상습적으로 밥 먹듯이 제출을 지연하는 회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슈를 끌어올리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키지 못하면 이거는 잘못된 기업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법 개정을 빨리 해야 한다는 얘기도, 결국에는 내년에 상법 개정을 할 것 같으니까 올해 회사들이 어떻게든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 일단은 이 차바이오텍은 정말로 정말 애증의 종목입니다. 이때 한번 크게 한번 당했었고, 저도 그때 한번 크게 당했었고,
그 이후에 이때도 결국 감사보고서 제출 언제죠? 2019년도 이때도 결국 감사보고서 제출한 이슈로 한번 주가가 한번 휘청했었고 또 2020년도 또 주가가 다 이렇게 뭐 이슈가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근데 오늘 상한가 갔는데 잘 보세요. 상한가 갔는데 다음 날에 마이너스 20%로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도대체? 상한가 가고 나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특히 작은 종목인데 이 종목은 그게 작은 종목도 아니거든요. 시가총액이 뭐 그래도 뭐 5천억 정도 수준이었을 텐데 지금의 가격에서도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인데 지금 2만 원 넘었을 때는 시가총액이 1조가 넘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상한가로 다 어떤 뭐 그때 뭐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슈가 나왔는지. 근데 상한가를 막 말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점 하락을 했죠. 그쵸? 아, 진짜 너무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한 기업이고, 어, 뭐, 결국엔 주가가 결국 올라가다, 이때도 결국 이제 주가가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좀 가나 싶더니, 재차 갑자기 또 하락을 또 맞고, 그쵸? 이것도 그렇고, 아,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한숨이 좀 많이 나옵니다, 진짜 이 기업. 결국 지지분이 이렇게 간 거예요. 가다가 결국엔 또 한번 이게 시세를 내주려나. 그또 차바이오텍이 또 미국에 또 병원이 있고 또 이제 CDMO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CDMO 이슈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매출도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조금 관심을 좀 받아도 될까 싶었는데 결국 오늘 주가가 최근에 못 가더니만 이렇게 유상증자제 맞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해버렸네요. 제가 좀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 차바이오텍의 이 주가 흐름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투자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습적으로 감사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거, 그 한정 뭐 받거나 뭐 어떤 이 회사의 상장 페이지와 관련된 이슈가 자주 벌어지는 회사는 일단 투자 대상에서 일단 지워야 됩니다. 무조건. 아무리 그 회사가 세력주로 뭐 향후에 이 종목이 설령 텐베거를 가더라도 그건 나랑 모르는 일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텐베거가 갈 확률보다 자산이 쪽박 날 확률이 또 높은 상황인데 너무 그건 무리한 어떤 도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된 걸 피해야 돼요. 이번에는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의 얘기를 드리면 이 빨간색 선 있잖아요. 이 빨간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은 뭐냐면 20일의 영업일 20일 기준의 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20일 동안에 뭐 이 사람들의 어떤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20일 잘 보시면 이 20일 평균값에 쌍봉이 나오면 좀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빨간색 있죠? 여기 제가 이거 지울게요. 잠깐만요. 자, 지울게요. 보시면 빨간색 선, 빨간색에 이렇게 쌍봉이 나오죠. 얘는 쌍봉 중에서도 완전한 쌍봉이 이렇게 있고 약간 이렇게 좀 낮아지는 약간 이 오른쪽이 처지는 이 쌍봉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이 빨간색 쌍봉 나오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한가를 맞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봐볼게요. 자, 여기는 그냥 그렇고 여기도 뭐 그렇진 않았고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20선에 딱 보세요. 잘 보세요. 20선에 이 빨간색 엉덩이죠. 빨간색은 이 엉덩이 이 쌍봉 빨간색에 이 쌍봉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것도 결국에 나오면서 이 저점을 깨면 완전히 이제 이거는 쌍봉의 이탈이라고 그러니까 쌍봉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저점을 안 깨면 모르겠는데 저점을 확실히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쌍봉으로 봐야 되고 빨간색 쌍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또 무너지는 경향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좀 괜찮았던 모습이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20의 이런 이 20선이 빨간색 저는 물론 20선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지만 이 빨간색 선에 이 쌍봉이 나오면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도 다른 종목군들에서도 이런 흐름이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HLB는 저는 뭐 지금도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종목도 보면은 매도 타이밍이 있어요.
이 종목도 딱 보시면 사실은 이때죠. 딱 보시면 어때요? 이때도 사실은 시그널이 나오긴 했어요. 그쵸? 이때도 이때도 이렇게 만약에 쌍봉이 안 되려면 여기서 이제 살짝 꺾어진 척하면 사실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결국에는 이게 이 저점을 깨보고 이제 하한가 5월 16일에 CRA 그 보안 요구 서한 받고 이제 하한가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그 빨간색 쌍봉이 나온 상황인데 어디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전저점을 깬다 그러면 이제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가급적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진짜 그다음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24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종목군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240일선 돌파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240일 이 자주색이거든요. 이 자주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를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결국 돌파를 어떻게 주죠? 못 하고죠. 보시면 여기 돌파를 했다가 떨어지고 했다가 떨어지고 했다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 응집을 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 240에서 하락을 하는 구간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 종목이 정말 상승으로 다시 한번 힘을 받으려면 여기서 힘을 모은다고 했을 때 강하게 반등을 딱 주면서 이평선을 이격도를 벌려줘야 돼. 이격도라는 건 이평선 간의 간격을 의미하는 건데 이 이평선의 간격을 벌리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깨지는 겁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코 미코 HD 현대 일렉트릭 볼게요. HD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이 종목은 진짜 예전에 2만원대였는데 지금 40만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엄청난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자주색선이 240일선입니다. 이 자주색선이 240일선이에요. 근데 240일선 아래에 있으면 아까 예전에도 제 영상 올리긴 했지만 240일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240일선은 만약에 이게 정말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그러면 240을 강하게 뚫으려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여기 맞고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죠? 잘 보세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이 종목이 여기서 계속 힘을 좀 응축을 하는 건가 싶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뭐예요? 아,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의 시그널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얘는 상승의 시그널로. 그러니까 만약에 240일선을 뚫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서 해서 횡보를 한다면 얘는 힘이 빠지면서 재차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얘가 진짜 올라가려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 240을 뚫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뚫는 모습을 나와줘야 이 종목이 결국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2만원짜리가 결국에는 4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럼 반대로 미코도 옛날에 뭐 반도체나 뭐 수소 연료전지 이런 걸로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잘 보십시오. 주가가 좀 최근에 단기 반등을 많이 했어요. 16,000원서부터 21,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 회사가 결국에는 계속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봤을 때, 야, 240 아래에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예요? 주가가 안 빠져. 여기서 이렇게 빠질 것 같으면 들어 올려주고, 그죠? 빠질 것 같으면 들어 올려주고.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생각이 든다고, 이제요. 아, 그러면 이 회사가 결국에는 힘을 모으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한번 쳐줘야 돼요. 이렇게 딱 쳐줘서 이격도를 벌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 회사는 결국에는 240을 뚫는 척 하면서 다시 빠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락으로 가죠. 이러면 뭐예요? 이러면 뭐예요? 아, 이러면은, 아, 쉽지 않겠구나. 하방으로 트는 거구나. 그죠? 아까랑 반대죠. 아까는 위로 틀었잖아요. 현대 일렉트릭은. 근데 얘는 뭐야? 아래로 틀었죠. 그럼 여기서 뭐야? 우리가
반등 시 매도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잘 보세요. 반등은 무조건 줍니다. 반등은 줘요, 그죠? 반등을 살짝 주고 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힘없이 빠지게 되죠. 결국에는 어, 큰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국 이 주가는 결국 만원 밑으로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되다가 잠깐 반등하고 다시 빠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빨간색 20선이 어떤 쌍봉의 모양이 나오고 또는 240 아래에 있는 종목은 피하되 240에 걸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오랜 기간 횡보한 종목은 조심해야 돼요. 대신에 아까 HD 현대일렉트릭처럼 거기를 240을 뚫고 이평선의 간격을 벌어진 채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상승 시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계속 횡보를 하는 상황에서 아래로 쳐진다고 하면 일단은 조심하고 매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전략들과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특히 감사 보고서 뭐 반기 보고서 제출 지연하거나 뭐 한정을 받거나 어떤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발생한 종목군들은 좀 피하고 특히 이제 3월 다가오니까요 조심해야 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40선 아래에 있는 종목 일단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21선 빨간색 선 있죠. 저는 빨간색 선으로 표기를 했는데 20선 쌍봉인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뭐 거의 반토막이 났었으니까요. 진짜 쉽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하락을 좀 멈추고 나서 그때 한번 어떻게 할지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지금 손절하는 거는 좀 늦은 것 같고 일단은 조금 더 상황을 좀 보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샤바이오텍 자체가 또 약간 좀 속된 말로 더러운 종목이긴 하지만 또 끼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 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맞을지 조금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지켜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종목을 안 하면 됩니다. 저도 뭐 이런 종목을 뭐 진짜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로 정말 참 진짜 뭐 이 방송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좀 답답하고 화도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딛고 여러분들 또 공부하시고 하다 보면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하게 돼서 또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힘을 내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금 국장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실 건데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